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중에서요, 규모 제한에 대한 특례와 거기에 맞춘 문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결하기 위해서 칠판을 그대로 뒀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배웠던 것을 보니까 용도 지역 자체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뭐랬어요? 법률이랬고, 그 중에 우리가 세분시킨 것은 대통령령이라 했습니다. 그럼 특례라는 것을 우리 교재에 보면 바로 조례가 있다 그랬는데, 특례의 경우에서 보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취락지구다 그러면 도시적 바깥에서 나가게 되면요, 봐봐요. 취락지구가 어디서 있느냐? 그럼 취락지구는 대개 녹지 지역이나 여기 도시적 바깥에서 형성하게 돼요. 그 이 도시적 바깥에서 형성하게 되면 이 20% 가지고 취락지구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마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60%까지 취락지구라는 건 취락지구를 지정함에 따라서 취락지구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럼 취락지구를 갖다 지정함에 따라서 60%까지. 그러나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은 보다 더 규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40%까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 지역이나 여기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자연 취락 지역이니까 60%까지 해준다. 이게 바로 특례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 도시역 밖 아닙니까? 그럼 도시역 밖의 경우에 개발한다 할지라도 역시 20인데 그거는 40까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죠? 그럼 되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데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20인데 거기는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역시 40까지 해줄 수가 있겠구나. 볼 수 있겠고, 또 자연환경 자 여러분들 자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뭐라고 쓰면 60% 단 그 안에 공원 밀집 마을이 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집단 시설이 있다 그러면 200%까지. 다음 농공단지가 있어요. 자, 농공단지라는 건 이미 배웠죠? 대개 이제 이 농림지역 같은 데서 보면 20입니다. 걷다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공장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60%까지가 아니라 70%까지 일반 공장이 짓는 규모까지 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70%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산업단지 같은 건 공업지역과 똑같이 70이면 인센티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면 중간에 건폐율뿐만 용적률까지 같이 혼합해서 설명한 겁니다. 다음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국토의 계획 및 인해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것은, 자, 최근 출제된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보면, 자, 여기 보면 건폐율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건폐율이면 위에 것 아닙니까? 건폐율.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건폐율 큰 건 어떤 거예요? 상업지역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폐율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얘도 중일 유군, 그 다음 준일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98877566555 여기 5를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적 개념이 되는 거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인데 2종이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50이네요. 그 다음 제1종의 일반 주거지역 60이네요. 그 다음 뭐예요? 큰 거부터 나야 했죠? 그럼 큰 거는 어디가 큰 것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를 알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준공업지역이다. 그럼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은 다 나눠봤자 얼마였어요? 건폐율은 다 70을 했습니다. 70.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 얼마입니까? 40.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작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40이고, 그 다음 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준공업지역. 그러면 디귿이 앞에 크고 니을 제일 끝에잖아요. 그럼 니은과 기역. 그럼 결국 디귿, 니은, 기역, 니을 이 순서가 되겠죠. 자,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일의 감정평가 문제 보면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같은 것끼리 있고, 자, 용적률의 최대한 여기 있네요. 자, 500, 1500, 400, 100, 그 다음에 80, 80, 100, 80, 80. 그 다음에 보존 녹지 80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 계백, 객사만, 요거만 1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중요한 부분이
제2종의 전용 주거적, 제2종의 전용 주거적은 자, 이게 얼마입니까? 용적률이 150입니다. 그 다음 계획관리적은 100입니다. 그럼 틀렸죠? 자연녹지 역시 우리가 80이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럼 보존녹지 80. 그럼 80이라는 말 있겠죠? 보존관리적 80. 거기 맞네. 계획관리적 100이지 않습니까? 틀렸고. 준주거적. 자, 준주거적은 얼마냐? 500이네, 500. 자, 500. 그 다음, 준공업적. 그랬죠? 400. 그럼 틀렸네. 역시. 그 다음, 제1종의 전용주거적. 제1종의 전용주거적은 얼마입니까? 100. 그렇죠? 자연녹지 100. 생산녹지 100.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줍니다. 다음, 이제 건폐율 용적을 때로는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특히, 건폐율에 대한 강화를 보면 도시 지역에서 과밀화가 된다는, 그 과밀을 억제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억제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40% 이하 범위 내에서 가나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최대한을 짓는다. 건폐를 최대한을 짓는다. 면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0제곱미터. 그럼 상업지역의 건폐율 자체는 얼마냐? 최대한은 90%입니다. 그러면 1000의 90%면 이만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노란 걸 다 해봅시다. 이만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00제곱미터까지. 1000의 90%가 얼마까지 칠 수 있어요? 900제곱미터까지. 그럼 이것은 이미 꽉 찼잖아요. 과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밀화를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화. 그럼 강화란 말은 오히려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줄이면 90% 몇 %까지 40% 그러니까 이상이 되겠죠. 강화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봅시다. 이 법이 정한 이 90%에서 40%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400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 법이 정한 용적률, 법정 용적률의 얼마? 40% 이상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40%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49, 36, 그럼 36%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36%면 결국 360제곱미터 아닙니까? 그럼 이와 같이 요 공지가 엄청 많이 확보됐잖아요. 이런 것을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지역에 쓰는 거다? 도시 지역에 쓴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완화시켜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재예방을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재저감 장치를 하겠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방제지구에서 그러면 건폐율은 150%까지 완화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다음 용적률도 역시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완화시켜줄 수 있느냐 그래준다면 1.2배 정도를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다음 역시 방제지구에서도 얼마를 갖다가 할 수 있냐면 120%를 갖다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업지역 같은 데서 제가 공지를 갖다 제공을 합니다. 그 공지를 제공한 거에 2배만큼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를 할 수 있냐면 임대주택을 갖다 짓겠다. 임대주택인데 장기 임대주택을 짓겠다. 원래 정부가 해야 될 것을 민간이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특히 우리가 뭘 갖다 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준도시역 최대한이 예를 들어서 최대한이 500%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갖다 치는 장기 임대주택을 짓겠다면 플러스 20% 더 추가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자 여기 봅시다. 500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0.2 알겠죠? 2, 5, 10 그러니까 플러스 100제곱 100
퍼센트까지 더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대 600%까지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주석을 제가 달아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가 용도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가져올 때 각 건폐율, 용적률도 각각에 있는 용도 지역의 구분에 따라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용도 지역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최대한 몇 가지? 자, 봐요. 용도 지역은 구분되는 것이 4개가 9개가 되고 또 나가서 최대 세분시키면 몇 가지? 21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돼야 구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정이 안 됐어요. 그 지정이 안 됐으면 어딜 걸 따라갈 거냐? 가서 건축 제한 같은 행위 제한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걸 따라가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니까 건축 제한도 마찬가지고 건폐율 용적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얼마를 갖다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다음 건축 제한에서 보면 농어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단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까지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은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다는 것은 이 4가지가 지정됐다는 것에 관한 관점이겠죠. 도시적, 관리적, 농지적, 자연환경적 됐는데, 자, 그 중에 지정이 됐지만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원래 무슨 지역과?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는 거예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은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중에 도시지역은 몇 가지로 세분시킬 것이냐?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럼 이 도시지역은 우리가 세분화시킬 때 4가지가 왜? 주상공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상공록 아닙니까? 또 여기 밑에 관리지역은 3가지죠. 3가지. 뭐가 됐죠? 보생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 걸 따라가느냐? 여 위에 거는 녹지지역, 밑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녹지지역은 우리가 다시 보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있잖아요. 그럼 보전녹지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역시 여 관리지역도 우리가 이렇게 3가지인데 없다면 보전관리지역 걸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다.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엑스파일 스피드 체크 한번 봅시다. 자, 기출 지문에서 보면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디 걸 따라가야 되겠죠?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걸 따라간다. 그런데 자, 여기는 요게 아니라 도시지역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 걸 보전 녹지지역 걸 따라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보전 녹지. 다음 두 번째,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 그럼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으면 어디 걸 따라가죠? 보전 관리지역 것.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문제를 하나 더 풀고 가보도록 해봅시다. 같은 응용 문제니까.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관리지역인 A지역은 아직 세분되지 않았다. 자, 여기 봐요. 관리지역인데 아직 세분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거 따라가죠? 보전관리지역 거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보전관리지역이다. 그러면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용적률에 정한 것. 그럼 용적률의 하한선은 50입니다. 상한선은 8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획관리지역만 계획객사라고 외웠으면 아주 무난히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용도 지역을 우리가 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됐지만 그럼 평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용도 지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도 지구. 그럼 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뭐 해주기 위해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게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같은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자,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나눕시다. 이 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가 원래 개발 포인트지만 그 개발 포인트가 있는 것은 어디냐? 나눠놨을 때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요것이 바로 개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개발 포인트가 아닌 것은 대개 녹지지역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쨌든 개발 중에서도 보전 쪽에 가까운 녹지고 나머지는 다 개발 아닙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개발행위다 그러면 잡아요. 개발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건축이 있다고 연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건축물의 건축을 갖다 한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좋은, 예를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상업지역에서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상업지역에서. 그럼 상업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건물 지을 때 초고층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고층.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법이 허용한다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고층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저층.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초가집. 왜? 단독주택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단독주택은 대부분 다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만 빼놓고?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빼놓고.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있겠죠. 자, 개발을 했어요. 그죠? 개발 포인트를 용도지역에다 개발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효율적 이용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잘하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용도지 구가지구를 규정할 수 있어요. 최고 고도지구를 정해야 되겠다. 또 이런데 이거 등장하면 미관이 안 좋잖아요. 그죠? 미관지구를 지정한다. 또 이와 같이 건물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화재 취약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의정부 그런 화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방화지구. 그래서 스프링쿨러 같은 개념 이름을 잘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와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용도 지구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미관, 환경 이런 걸 위해서 지정한 걸 용도 뭐라고 한다? 지구라고 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용도 지구는 뭐로 정하는 거냐? 용도 지구 자체는요. 역시 도시군 관리계로 정한다. 그러면 이것이 지정할 때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지정할 때. 원칙.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토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결정하는 것을. 그럼 이 도시관을 정할 때 이건 몇 개냐? 10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몇 개? 10개. 10개를 정했습니다. 그럼 그 10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나왔죠. 용도지구 하는 것에서 경관지구서부터 특정용도 제한지구까지.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좀 더 재치껏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좀 나쁜 뜻으로 받아주지 말고 이 10가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취한, 고, 경, 미, 방, 보, 시, 계. 취한, 고경미방, 보시계. 그래서 고경미방, 보시계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경미방, 보시계 그러면 아마 우라통 터질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오로지 화만 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끼리 공부해 두세요. 취한, 고경미방, 보시계.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요 내용의 것에서 본다면 여기 이 9가지는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가 된 세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 내용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보면 뭐냐면 자, 순서 개념을 본다면 거기 나온 것 중에 경관지구라고 나왔어요. 자, 경관지구라는 건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지 구름 같은 게 있겠죠. 그럼 같이 그걸 갖다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교재에 572페이지 본다 할지라도 역시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 취한 고경미반 고시계 그랬는데 그게 세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경관지구는 우리끼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수시 경관,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아, 자수할 때는 누구 쫓아가야 돼요? 경찰관을 쫓아간다. 자수시 경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경관이라는 건 산지, 구릉 이와 같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변경관 그러면 주요 수계 있잖아요. 그죠? 한강 같은 이러한 지역 내 수계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가지 경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지 주거지역과 주거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나가서 시가지의 도시 경관을 보호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이 미관지구는 중역이 일하면 아름다운 겁니다. 중역 일. 그 중에 여기서 가장 조심할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뭘 갖다 보시면 중심지 미관지구, 토지 이용도가 높은 곳에 대한 미관, 그렇죠? 이걸 갖다가 유지관리한 지구로서 볼 수 있겠고, 자, 역사 문화 미관지구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뭐랬어요?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중심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외의 것을 갖다 하면 일반 미관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두 가지 경미는 이것 외에 뭘 할 수 있냐면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서 추가 세분할 수도 있어요. 뭐로서 추가 세분한다? 조례로서 추가 세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차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기 보면 경관지구 말고 이제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방제지구는요, 산사태 이런 걸 위해서 자시 봐야 돼. 경상도는 자시 보라, 자세히 보라 이거죠. 그래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방제지구다 그러면 토지의 효율도가 낮은 곳을 기점으로 해서요, 낮은 해안, 하천변, 급경사가지가 있는 곳 이런 데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 제한을 해서 건축을 제한해서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태에 의해서 갑자기 많이 생명 잃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자, 시가지 방제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위에 거는 낮지만 이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 방제 시설 같은 것, 즉 시설이 개선시켜야 됩니다. 같이 하수도가 역류해가지고 잠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계렬성 호우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제지구는 자시 봐야 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고도지구가 있어요.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와 최고고도가 있어요. 어디가 높은 거냐? 최저가 높은 겁니다. 대개 그냥 가서 물어보면 최고가 높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럼 그건 분명히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왜? 최저가 높은 겁니다. 최저는 고도 이용을 해서 더 밑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는 과밀 억제해서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고는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고, 최저는 미달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이걸 갖다 우리끼리 공부하면서, 제가 자꾸 우리끼리라는 얘기는 우리끼리 약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쫀을 갖다 좀 영어로 써봅시다. 저는 영어 못 씁니다만 요거는 그래도 알 수 있겠네요. 지역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에어리 지역 같은 형태의 쫀, 알겠죠? 같은 유사력. 그래서 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환생중 외우면 돼요. 쫀은. 여기 보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요놈과 요걸 비교를 해줘야 돼. 여기는 역사, 문화, 미관지구, 이건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다 그랬어요. 그럼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다 그랬는데,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문화재, 전통, 사찰. 자, 그것다 우리 교재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뭐랬어요? 지역. 시설과 뭐랬어요? 지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설과 지역 중심으로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생태계, 자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그 다음, 여기 중. 이거는 조심해 줄 것이, 이거는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자, 중요시설물 하면 전방부대를 연상하시면 돼. 어디를? 전방부대를.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국방 보안상, 알겠죠?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이 있겠고, 집단 취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종속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일하게 무슨 관계? 종속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자연 취락은 예를 들어 자연불화.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자연 취락. 집단 취락은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만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뭐가 있냐면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개발진흥지구는 우리가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그 다음 여기 복합개발. 그럼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주거개발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파트 같은 그런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고, 산업유통, 그러면 산업이나 유통, 물류단지 이런 걸 위해서는 관광휴양 말되겠고, 그 여기 있는 이것 중에 2개 이상이 포함되면, 둘 이상이 포함되면 복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없는 것이 포함되면 그걸 갖다가 특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 포함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설보호지구가 있어요. 시설보호지구는 우리 항공, 공학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만시설, 공항시설, 공용시설과 중요시설을 갖다가 보호해주면 돼요. 이 공용시설이라는 거는 공공의 업무 기능을 갖다가 담당하기 위해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학교는 교육 환경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겠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되지 않지만 이건 조례로서 세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경미는 특별하다 그래서 경미 이겁니다. 그래서 경미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방화지구는 뭐가 된다? 세분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그 교재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심할 거 앞서 얘기했죠.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하고 역사 문화 미관지구를 구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시설 보존지구하고, 알겠죠? 보존지구하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랑 구별하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쯤 하면 이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역시 X파일을 보면 25회 공유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되는 용도 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그렇네요. 틀린 것. 1번 시가지 경관지구. 자, 시가지 경관지구 뭐랬어요? 주거 환경이나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 맞네요. 1번은. 네, 중심지 미관지구.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 관리. 맞습니다. 다음 3번 역사 문화 미관지구.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 보존과 큰 시설, 지역.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심할 게 있죠. 자, 이게 틀렸죠. 역사 문화 미관지구라는 것은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 사찰, 그렇죠?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 시설과 지역 쫀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에 틀렸네요. 주거개발지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는 거. 복합이란 건 앞에 있는 주거, 산업, 유통 2개 이상이 포함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뭐에 대한 사항이냐? 이렇게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역시 부수적으로
여기는 행위 제한을 가져옵니다. 그 이와 같이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져오는데 왜 제가 부수적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손실보상 문제가 따라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자, 무슨 문제가 따라지지 않는다? 손실보상 문제. 왜? 특별희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특별희생이 된다면 그 사람만 물어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따라지지 않는다? 손실보상 문제는 따르지 않는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역시 행위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앞에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전. 자, 봐봐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왜 대통령령전이냐? 대한민국 어디 가든 농림지역이든 다 똑같아야 되겠죠. 자연환경부지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기는 용도지구는요, 원칙적으로, 자, 조례예요. 조례였다면 각 지역 특성, 각 지역 특성을 갖다가 인정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라 할지라도 법 적용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요 얘기가. 그런 뜻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한 것이고, 그러나 여기보다도 먼저 개별법이 먼저 있을 수 있다면 개별 규정이. 그러면 자, 여기 조례보다 더 우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 법. 이 법은 국토이계획및이용 법률. 자,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 그게 있단 말이야.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거.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 다른 법. 이걸 갖다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적용받는 거 외에는 이게 없다면 뭘 따라하면 조례를 따라가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에 대한 짝짓기만 잘 하시면, 이것만 잘 암기하시면 되고 요것만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얘기했죠. 앞서 가져가는 것 중에 이제 요거 받아버려서, 자, 여기 하는 것을 여기 봐요.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한다 원칙했죠. 근데 이것에 예외가 있다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예외가 있는 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한 조례로 가지고 앞서 뭐가 있었죠? 추가 세분 있겠고 신설이 있다. 요까지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그래서 가장 구별할 것은 바로 요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세분 아까 얘기했죠. 추가 세분은 경미, 경관지구면 세분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신설은 최소한에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있고 행위 제한 완화를 위해서 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행위 제한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이제 조례하고 행위 제한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 써놨죠. 예시로 들어서 서울시에는 시계 경관이 있고 조망 미관이 있겠고, 구미시 같은 전통 경관이 있겠고 조망권 경관지구가 있겠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서울에는 인사동 거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하나의 문화지구. 그 문화지구가 서울과 구미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하는 방법이. 그 뜻을 위해서 제가 밑에다 써놓은 것이구나 하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인데, 앞서 교재에 보면 역시 나와있죠.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첫째 원칙은 뭘 적용한다? 조례를 적용한다.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 소리 얘기해.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고도지구는, 자, 이제 여기 봐요. 고도지구는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최저 최고 나눴잖아요. 왜? 최저는 미달돼서는 안 되고,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최고 고도를 지으면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미리 도시군 관리 정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여기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자, 일단은 무슨 법이에요? 비행기 이착륙 지장이 있는 점이 항공법이 알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장이 없으면 조례가 허용하는 것을 풀어주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자연취락. 자연취락은요, 이 법에 적용받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대함이 어디나 동일하게 적용받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이 법에 적용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 칠학에는요 4층까지 아파트 같은 걸 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집단 칠학은 그린벨트 내에서만 있죠. 소위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 이루어진 걸 집단 칠학지구로 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도 우리가 행위 제한이지만 그 중에 집단 칠학지구가 있다면 행위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최소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 그래서 칠학을 정비하는 거다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개발진흥지구는 적극적인 뭐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계획 있으면 개발계획에 따르고 아니면 뭐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있으면 지구단위에 따른 거예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다 뭐에 따라 돼 있다? 조례에 따라 돼 있다. 지역마다 다르다 하는 것을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문제를 풀면서 이 단원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체크 첫 번째 거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물의 높이, 최대, 너비, 색채,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해서는 경관지구는 여기에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다.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최고 고도지구 안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미달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봐봐요. 최고 고도지구는요. 최고.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잖아요. 그럼 여기는 높이에 미달된 거. 자 최고는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았죠. 그럼 미달된 거는 뭐였어요? 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초과하는 건축물은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해서는 안 되고, 자 미달된 걸 할 수 있다 그래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그걸 귀결시킨 것이 바로 그거죠. 자 일단은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4층의 건축물에 하나고 조례가 있다. 이게 25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연 칠학지구에서는 가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다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노래 연습장 같은 거. 또 일반적으로 축산업 같은 창구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방송국 같은 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 정신병원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정신병은 안 돼요. 격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칠학에는 마을 안에 정신병이 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푸세요. 이런 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강좌는 용도 구역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